책을 좀 설명드릴 테니까 책을 보세요. 우선 그 목차를 보시면은 목차의 그 머리말, 그 다음에 이 책의 특징, 한자의 새로운 이해에서 한자는 어떤 문자냐, 이걸 지난번 대개 설명한 것이고, 한자의 올바른 명칭은 무엇이냐, 이것도 설명했고, 고한글을 가장 쉽게 빨리 익히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고한글은 도대체 몇 자나 배워야 하는가, 그 다음에 고한글은 본래 어떻게 만들어진 문자인가, 흥미를 가지고 고한글을 쉽게 익히기 위해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자원풀이를 보면 20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 한자를 마구 혼란시켜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리별로 배우면은 훨씬 그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원고를 만드는 데만 해도 이게 사실은 몇 년 걸려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도 자원풀이가 가불병의 학설이 다 동일하지 않은 게 꽤 있어요. 어떤 것은 동일하지만 어떤 글자는 중국에도 설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를 찾아서 고증을 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그 한자가 사실은 300자 딱 뽑혀 있는데 이 300자를 어디서 뽑은 거냐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1800자 쓰고 있죠, 성형 한자. 그 1800자에서 기본이 되는 글자만 여기서 300자를 추려냈어요. 근데 그 300자라는 건 다시 또 말하면 한자 전체에 핵이 되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한자가 우리가 보통은 몇 자라고 하죠? 전체가. 6만자로 되어 있습니다. 강의자전에는 한 4만 7천 자가 올라져 있는데 중국에서 근래까지 전부 찾아낸 글자가 한 6만 자 돼요. 근데 그 6만 자 중에 핵이 되는 글자가 300자이기 때문에 이 300자만 완전히 익히면 한자는 이 300자의 자획이 두자, 석자 합쳐서 이제 충성도 되고 회의도 되고 오니까 사실은 많은 글자를 전부 일일이 외우지 않더라도 이것을 철저히 공부하면 안 배워도 알 수 있는 유추적인 작용으로 우리가 한자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우선 숫자료를 보세요. 숫자료 18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그 위에는 대상의 그림도, 그 첫 번째는 각골문 또는 각골문이 없는 글자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대에 나오면 그 주대에는 근문이니까 근문서부터 시작되는 글자도 있어요. 때로는 각골문 근문도 없고 소전체에서부터 시작되는 글자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 기본 글자니까 각골문 또는 근문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일본의 그림은 3400년 전 은나라 때의 글자고, 두 번째는 이것이 이제 진시황 때에 무슨 체로 통일이 됐다 그랬죠? 소전체로 통일되기 때문에 그 두 번째 글자는 바로 진시황 때의 소전체, 맨 끝에 글자가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소위 해서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서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언제 나왔죠? 한대에 벌써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4단계를 가지고 보면 저 위에 그림이 그게 대상이고,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가 한자의 발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한일자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산까지를 가지고 올 때 가로 이렇게 산까지를 옆으로 놓으면 하나라고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옆에 보면은 한일자의 글자 풀이가 나와 있어요. 먼저 글자 풀이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면 좋습니다. 수를 헤아리던 산대리 하나를 곱는 글자다. 근데 이제 이쪽으로 왼쪽에 가면 부숫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한일자가 부숫자로 쓰이는 글자다.
벌써 부수자로 쓰이면 몇 자에 속해져 있고 부수가 몇 개 있어요? 214부수에 속하는 글자라고. 또 설문해자로 가면 부수가 몇 개 있어요? 540부수란 말이야. 원래 설문해자엔 540부수인데 이게 이제 명나라 때에 와서 214부수로 정리돼가지고 그것이 바로 강의자전의 기본 부수가 되고, 이 강의자전 부수가 어떤 자전의 아주 기본 부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어디에서도 우편을 이렇게 뒤지면은 214부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강의자전서부터 시작이다. 그러니까 원래 만들어진 건 이미 명나라 때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완전히 전국 세계에 통일된 건 강의자전에서부터 통일됩니다. 근데 지금 중국 대륙에서는 벌써 214부수를 파괴해버렸어요. 왜냐면은 별로 부수로 쓰이지 않는 것도 없애버리고 또는 비슷한 부수를 통일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대륙에서는 183개의 부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언제까지나 214부수를 주장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와서 당장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자는 지금 벌써 자전에 혼란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랬죠? 천천히 걸었어요. 뒤져올 시자고 이거는 천천히 걸을 시자인데 사실은 이자로 쓰는 것은 거의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름 한자에서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한자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벌써 구별이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부숫자로 쓰여서 그 다음 어떤 글자가 있는가, 한일자를 가서 부숫자 찾아보면 이런 글자가 나와요. 한일이 위에 쓰이는 경우, 한일이 가운데 쓰이는 경우, 한일이 아래에 쓰이는 경우, 이렇게 부수도 어느 한 위치에만 꼭 쓰이는 게 아니라 위에도 쓰이고 가운데에도 쓰이고 아래에도 쓰인다. 이렇게 내가 전부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를 든 것은 어디에서 뽑았냐? 바로 1800자에서만 뽑은 거예요. 만약에 일반 자전에서 5만자나 이런 데서 뽑는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숫자를 찾는데 아이들에게 부숫자 찾아 시험 보면 제일 어려운 게 한일 부수예요. 예를 들면은 거기 아래 한자라든지 뭐 아니 불자라든지 이게 어디에 가서 찾아야 될지 대단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일 부숫자는 사실은 한일자와 그 자의와 관계되는 건 대단히 드물어요. 의형의 형태만 보고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숫자의 대부분은 그 글자의 뜻이 관계되는데 이런 간단한 것은 원뜻과는 관계없이 의형만 가지고 나눠졌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물의 정 했는데 사실은 이 고물의 정자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고물의 정자가 아니라 뭐예요? 이것은 못정자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못이 이렇게 생긴 것을 옛날에는 이렇게 썼던 글자예요. 이렇게 썼던 글자가 이렇게 변해서 못정자인데 이것이 가불명경의 10간 12줄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정자가 없어졌잖아요. 할 수 없이 못은 수로 만드니까 이렇게 나중에 글자를 못정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못정자 이렇게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자는 누정자다. 후기자예요. 원래는 이자로서 못정자. 또 이자는 한자는 일자 일의로 만드는데 일자 다의로 됐다 그랬죠. 지금은 또 무슨 뜻으로 써요? 장정. 이렇게 산의 정자로도 쓴다고. 가불병정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고물의 정은 고물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얼른 익히기 위한 속칭이에요. 소품이다 그러니 사실은 맞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못정이래야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대개는 자전밭 보고서 그냥 고물의 정 이렇게 가르치죠. 고물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고물의하고 그냥 다만 외형상 고물의
비슷하게 생겨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아래가 안입을 병병, 그 다음에 한일이 가운데 쓰인 것이 어른장 7칠 소축 인간 셌을 때 이때도 사실은 한일장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만 위험상으로 나는 거죠. 그 다음에 한일이 아래에 쓰인 거 석상, 그 다음에 윗상, 언덕구, 또차. 저기가 한일자를 가서 찾아야 되는데 이 한일 두 숫자는 뭐 암기하는 수뿐이 없어요. 이런 것은 한일자의 수뿐으로 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일이 또 그 가진 자는 한일이다 해서 그 옆에다 해놨는데 우리가 옛날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 반드시 이렇게 가진 숫자 써야 됐어요. 요즘은 은행에서도 지금 잘 안 쓰고 되게 한글로 쓰죠, 여러분들? 돈 찾을 때. 근데 사실 한글로 쓴다는 건 대단히 그 모순이에요. 옛날에 이렇게 써놓으면은 2자도 될 수 있고 3자도 되고 변조가 가능해서 가진 숫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2만원, 2만원 여기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1만원도 되니까 이것도 얼마든지 변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죠? 한자 교육을 안 해서 가진 숫자를 국민들이 모르게 돼버렸으니까 이렇게 은행에서도 저런 방법을 쓰는데 사실은 본래의 그 변조를 할 수 없도록 만든 글자의 사용법에서 어긋나는 일이다. 3하고 4 이런 거 다 얼마든지 변조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두이자를 보세요. 그 산대에 2개를 본뜬 글자예요. 그래서 그 2개를 본뜬 글자에 부숫자, 이것도 역시 부숫자로 쓰인다. 그래서 2가 위에 또 2가 분리되어서 아래 위로 나눠 쓰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두이자 부숫자를 가서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두이자도 역시 둘이라는 숫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거의 다. 이것도 무조건 외래예요. 근데 그 두이자를 가진 숫자를 쓸 때 되게 은행에서 돈 찾을 때 이래 쓰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자는 여기 이렇게 여기 두이자가 들어있어요. 이래야지 맞지 이렇게 쓰면 들린다. 근데 많은 사람이 두이자를 이렇게 쓰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석삼자도 보면은 산대의 3개를 본뜬 글자인데 그 삼자 옆에 부수란 말이 없죠. 그럴 때는 이자는 부수자로 쓰이지 않는 것이다. 그럼 이 3은 어디에 가서 찾아야 돼요? 한일 부수에 가서 찾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3이라는 글자도 역시 가진 숫자로 우리가 쓰는데 이자는 발음이 참으로도 나죠. 참이 온다고 할 때는 참으로 나는데 그 다음에 그 넉사자도 보면 지금 우리가 쓰는 거하고 각골문하고 달라요. 넉사자까지는 산까지를 4개 그냥 그렸어요. 3400년 전에는 바로 이렇게 4가지 산때 4가지를 그렸다가 이 소전체에 와서 이렇게 사자의 형태가 변형이 됩니다. 사자도 역시 부숫자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 공간이 있어요. 그냥 사하고서 부수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자는 어디에 가서 찾아야 되냐? 그 큰 입구에 찾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큰 입구도 이것은 속칭이에요. 원래는 배울 위자라는 거예요. 배울 위. 그 다음에 그 다섯 오자를 보시면은 이제 다섯 오자가 어떻게 해서 자연에 생겼나 하는 게 거기에 아주 자연을 변천을 보았네요. 그러니까 옛날에 산을 놓을 때에 하나, 둘, 셋, 넷 이러다 이렇게 산까지 하나 옆으로 놓으면 다섯이었다. 그러니까 이 5개를 산대를 포개 놓은 것인데 그것을 나중에 숫자로 쓸 때 간단하게 이 4개 중에 하나만 택하니까 이렇게 썼던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아래 위를 막아서 이렇게 도안이 휘구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이것이 이렇게 돼서 오늘날 오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오자의 자형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산까지의 가지고 놓던 형태에서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섯 오자도 부숫자는 어디 가서 찾아야 돼? 두자를 가서 찾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자에는 이와 같이 글자가 이런 것이 이제 성부로 가서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성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오라고 할 때 사람인변에 다섯을 하면 이때 오는 성부로 쓰인 것이다. 또 이렇게 쓰면은 이것도 역시 성부로 쓰인 것이다. 그런데 이 성부의 경우에는 한자는 대단히 재밌는 게 이렇게 해서 여기 성부로 썼던 것을 이번에는 이 두 글자를 함께 가져가서 또 성부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1차 성부고 이건 제2차 성부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전체가 성부로 쓰인 것이다. 그러다가 이 자 위에도 예를 들면은 이때에도 전체로 성부로 쓰이는데 이때에는 음이 와서 이렇게 어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는 음이 어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역시 형성자가 딱 오만 될 때만 형성자가 아니라 어가 돼도 형성자인데 한자의 음이 본래는 이것도 오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래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음이 이렇게 어로 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이런 걸 유추작용으로 여기서 벌써 오를 배웠기 때문에 오만 나오면 다 오로 읽어도 되는데 이때에는 어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로 읽어도 별 탈이 없지만 현재 우리는 저것을 어로 규정지었기 때문에 이때에는 어로 암기해야 되는 것이다. 그대로 올라가면 다 오였다. 그 다음에 여섯서부터는 산까지의 형태를 취하지 못했어요. 그 여섯 육자는 본래 지배 모양을 본떠서 여섯의 뜻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각골문에 나오는 글자가 바로 지배 모양을 본뜬 글자가 이렇게 되고 소전체에 와서 이렇게 변형이 되고 그 다음에 예서체에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여섯 육자가 됐구나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 글자 풀이를 보면은 본래 지배 모양을 본뜬 것이다 하고 나와 있다. 거기에 그 육자는 부숫자로 쓰이지않아요. 어디에 가서 차이? 여덟 팔자를 차지합니다. 밑에 두 점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도 외형상으로 취한 것이지 이때 두 점이 여덟 팔하고 원래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 글자 형태로 본다면 두 점은 뭐에 해당돼요? 집의 기둥에 해당되죠. 양쪽에 두 기둥이 변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에 가서 일곱 칠자는 지난번 설명한 것 같은데 그 일곱 칠자의 원래의 글자 뜻이 뭐냐면 칼로 나무를 자르는 모양을 본뜬 것인데 일곱의 뜻으로 쓰이게 돼서 다시 끊을 절자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보면은 바로 각골문의 십자의 형태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옛날에 옆으로 놓으면 한일이고 세우면 뭐라 그랬어요? 산까지를 세워놓으면 열이다. 옆으로 놓으면 열이고 이렇게 세워놓으면 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놓은 것을 때로는 이렇게 거꾸로 옆으로 본다더니 혼동이 생기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옛날에 벌써 각골문에 이렇게 점을 찍어요. 이렇게 해도 흐려서 잘 안 보이니까 이왕 이렇게 아주 획을 길게 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칼로다가 나무 토막을 자르는 이런 끈을 절자하고 이거하고 혼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끈을 절자에 이것을 여기를 이렇게 해서 칠자를 만드는 거예요. 칠자는 이렇게 해서 오늘날 칠자가 됐고 이렇게 십자가 나왔다. 끈을 절자에 지금 이것이 칠자로 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칼도를 더해서 이렇게 끈을 절자를 또 만드는데 이것은 구기자, 무등자가 이
이 자를 보게 되면 이 옛날에 그냥 여기를 서점에 보면 이렇게 쓴 글자가 있어요. 사실 이게 원자예요. 여기에 나중에 이렇게 한 것이고 원래는 이것이 끊을 절자이기 때문에 서점을 보면 끊을 절자 이렇게 썼는데 뒤에 와서 이렇게 변형이 되죠. 그 다음에 그 여덟 팔자는 어떻게 해서 만들었냐 하면은 본래 엄지 손가락을 마주 세워서 여덟을 표시한 모양을 본뜬 글자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멀리서 소리가 안 들리면 여덟을 표시할 때 이렇게 했다가 그냥 이렇게 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여덟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그려놓은 게 바로 여덟 팔자다. 그 팔이 위에 쓰이는 경우 공변될 공자, 어조사 해자 이것도 역시 외형상으로 부숫자를 찾은 것이에요. 팔이 아래에 쓰이는 것도 전부 실제 이 글자를 찾아가면은 그게 여덟하고 관계가 없이 대개 거기 글자가 뭘로 두 점이 밑에 두 점이 뭐라 그랬죠? 이미 배웠죠? 수족에서 손을 나타낸 것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여덟 팔자를 가서 찾게 돼 있다. 이것도 외형상으로 불려온 것이다. 외형상. 그 다음에 아홉 글자를 보면은 본래 낚시 모양을 본뜬 것인데 아홉의 뜻으로 쓰이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멀리서 숫자 아홉을 표시할 때는 손으로 이렇게 꼬부려서 표시해요. 이건 낚시다 그래요. 낚시가 아홉이야. 그래서 그게 지금 낚시 바늘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지금 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의 자형이 변형이 돼가지고 이렇게 아홉 글자로 변했다. 숫자는 부숫자로 쓰이지 않고 어디가 찾아야 돼요? 세를 찾아야 돼요. 이런 것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시험에 아홉 글자 무슨 부수에 찾냐 이런 건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 새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뇌형상으로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게 사실은 강의자전을 만들 때에 외형으로 얼른 찾기 위해서 부수를 분류하는 것이지 실제는 아홉하고 세열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아홉자가 음부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성부로 쓰여서 우리가 구멍글자 밑에다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아홉이 와 있을 때 이게 벌써 성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구로 읽으면 되는 것이죠. 구로 읽으면. 우리 여기 이게 연구한다는 뜻이죠. 그래야 깊은 구멍은 한 번 들어가서는 몰라. 여러 번 들어가 봐야 그 안에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연구한다는 뜻이다. 원수 글자. 그 다음에 비둘기 굿자. 그랬을 때, 그 비둘기 굿자 같은 것도 이제 바로 성구로 쓰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벌써 새가 이렇게 있고, 여기 굿자가 있으면 그냥 구로 읽으면 된단 말이에요. 구로 읽는데, 이때에는 의성자로 쓰였다. 이 비둘기가 우는 소리가 어때요? 꾹꾹 울기 때문에 여기 굿자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홉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다만 소리로만 쓰이는데, 아홉, 이 새, 비둘기 굿자 같은 것은 의성자다. 우리말에 종이 땡땡 친다나 이런 거와 똑같이 한자에도 의성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 세조변에 쓰이는 글자가 상당수가 의성자예요. 이게 지금 오리 앞자지만 원래 갑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갑으로 읽으면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음이 변해서 지금 우리가 압이라고 그러는데 이 새가 울 때에 깍깍깍깍 울기 때문에 오리란 말이야. 이렇게 위로 와도 마찬가지야. 이걸 아래 위로 나눠져서 새인데 이 새는 울 때에 어떻게 울어요? 그래서 거위가 그 낯선 사람이 오면 그게 거위 왔다라. 이렇게 전부 의성자다. 그래서 한자의 상당수가 의성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그 열십자를 아까 설명한 대로 산대로 셈을 할 때에 가로 놓으면 하나를 뜻하고 세로 놓으면 열을 뜻한 모양을 본뜬 글자인데
뒤에 글자 모양이 변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열십자로 변형된 건 뭐 때문에 변했다? 끊을 절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끊을 절자와 구별하기. 그래서 이 열십자